제가 월배당 ETF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빅테크, 성장주 ETF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주식형 ETF보다 성과가 떨어지는데 월배당 ETF는 왜 하냐라는 회의적인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합니다. 월배당이냐, 성장이냐? 오늘 영상은요, 비슷한 고민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배당 ETF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월배당 ETF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아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균형 잡힌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불과 1, 2년 전, 그러니까 월배당 ETF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월배당 ETF가 만능처럼 받아들여질 때가 있었어요. 사실 월배당 ETF보다 주식형 ETF 투자가 적합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무지성 투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다만 월배당 ETF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은 괜찮은데요. 약간 비난을 위한 비난들도 있습니다. 모든 월배당 ETF가 커버드콜 ETF는 아니에요. 연 10% 이상의 월배당을 주는 ETF는 커버드콜 ETF죠. 그래서 월배당 ETF 콘텐츠에 빠지지 않고 달리는 댓글이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성과도 못 따라가는데 왜 하냐? 제살 깎아 먹기식 투자 아니냐?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이런 댓글을 보면 커버드콜 ETF는 나쁜 건가?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죠. 커버드콜 ETF는요. 구조적으로 기초자산의 성과를 따라가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의 상방을 일부 열어두는 차세대 커버드콜 ETF가 다수 출시가 됐죠. 그래서 1세대 커버드콜 ETF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극복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OTM 전략이든 간에 옵션 매도 비중을 100% 미만으로 가져가는 전략이든 간에 상방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을 뿐이지 상승장에서 기초자산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애초에 커버드콜 전략은요, 기초자산보다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승장에서 기초자산보다 수익률이 부진하는 것을 단점이라고 지적하면 사실 커버드콜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QQ나 스파이한테 왜 니들은 커버드콜 ETF보다 배당 수익률이 낮냐 뭐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커버드콜 ETF의 중장기 성과가 기초자산 수익률을 뛰어넘는다? 액티브 매니저가 외계인이거나 아니면 사기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월배당 커버드콜 ETF가 기초자산의 중장기 성과를 뛰어넘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월배당 때문입니다. ETF가 배당을 지급하면 분배락이 일어나죠. 1,300원이었던 ETF가요, 300원 월배당을 지급하면 다시 10,000원이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 300원의 배당을 받아서 좋긴 한데 이런 분배락은 중장기 복리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분배락 이후에 2% 주가 상승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분배락 이후에 ETF 가격은 10,000원이 된 거니까 2% 주가가 올라도 1,200원이 되죠. 분배락이 없었다면 1,506원이 됐을 겁니다. 306원 차이? 뭐 이 정도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최근 10년 S&P 500의 프라이스 리턴과 토탈 리턴입니다. 토탈 리턴은 다들 아시겠지만 분배금을 재투자했다라고 가정한 수익률이죠.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2, 3%밖에 안 되는 배당 재투자가요, 장기간 이어지게 되면 이러한 차이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달만 비교해 보면 306원 차이지만 이러한 분배락이 1년, 5년, 10년 이상 지나면 토탈 리턴은 엄청난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상방에 막혀있는 커버드콜 전략, 그리고 복리 효과를 떨어뜨리는 월분배,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월배당 ETF이기 때문에 절대 기초자산의 성과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요, 월배당 ETF보다 주식형 ETF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미국 ETF 시장에서 커버드콜 ETF 규모만 260조 원 정도 돼요. 국내 ETF 시장 전체랑 비슷한 수준이고요. 특히 제피랑 제큐는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ETF들 중에 하나입니다. 월배당 커버드콜 ETF가 정말 나쁜 ETF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자금들이 이 ETF에 들어와 있을 리가 없죠. 주식형 ETF 수익률이 훨씬 좋은데 왜 월배당 ETF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배당 ETF에 투자하는 이유는요, 투자자들마다 투자 목적이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전혀 없는 은퇴자들한테
미래 예상 수익률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당장 이번 달 말에 연 10% 월배당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지, 나스닥 100에 투자하면 3년 평균 연 15% 정도의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수익률은요,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것이 높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동일선상에 비교해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하고요, 매월 필요한 만큼 ETF를 매도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나스닥 100이 매월 오르기만 하진 않죠. 주가가 하락했는데 월배당 받으려고 주식을 팔아야 한다? 이거 월배당 ETF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주가 빠진 달은 안 팔면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배당이 없으면 안 되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주가가 빠질 것 같으면 두 달치 월배당을 미리 팔아두면 되는 거 아니냐. 다음 달 주가 빠질 것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커버드콜 ETF는요, 주가가 하락해도 매월 옵션 프리미엄이 발생합니다. 주식을 매도하지 않아도 거기서 발생하는 재원으로 배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몇 년 사이에 주목받고 있는 액티브 커버드콜 ETF들은요, 이러한 시장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옵션 전략을 조절하니까요.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 고민을 직접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커버드콜 ETF는 결국 내가 낸 돈으로 월배당을 받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QILD 같은 1세대 커버드콜 ETF나 일드맥스를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차세대 액티브 커버드콜 ETF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나스닥 100 ETF의 QQQ와요,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나스닥 100 커버드콜 ETF죠, QQQI 상장 이후 누적 성과를 비교한 건데요. 같은 기간 토탈 리턴이요, 6%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기초자산의 성과를 100% 따라갈 수 없는 커버드콜 ETF가 이 정도 성과를 냈다? 정말 잘한 겁니다.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하지 않은 프라이스 리턴도요, 11.7%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연 13% 수준의 월배당을 받고도요, 평가 금액이 11%나 불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돈으로 내가 월배당을 돌려받는 것이었으면 프라이스 리턴이요, 원금 수준이거나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투자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다. 자산을 적극적으로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까지 기대하는 분들이라면 월배당 커버드콜 ETF 좋은 선택 맞습니다. 제피나 제큐를 포함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차세대 액티브 커버드콜 ETF는요,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은퇴하신 분들이 아니더라도요, 이미 어느 정도 목돈을 마련해 두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내가 가진 전체 금융자산 중에 이자금만큼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 월배당도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역시나 차세대 커버드콜 ETF 괜찮은 선택입니다. 반대로 적극적인 자산 증식이 목표이고 또 현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다면 월배당 ETF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2023년에 올려드린 커버드콜 관련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당시에 월배당 ETF들이 약간 무지성으로 찬양받던 시절이었는데 제피나 QILD, 적립식 챌린지하는 투자자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보기 좋다. 하지만 그 적립의 대상이 제피나 QILD가 옳은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 연령대가 젊으시고요. 또 굳이 월배당 ETF가 아니어도 인컴이 있는 분들이라면 월배당 ETF보다는 주식형 ETF, 주식형 ETF 중에서도 배당주보다는 성장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대에 비해서 투자 성향이 유난히 보수적인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요,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무기는 현금과 시간입니다. 아직 은퇴가 먼 얘기인 젊은 분들은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투자할 때 가장 큰 위험은 변동성, 즉 주가 하락인데 현금이 있으면 주가 하락은 오히려 주식을 더 싼 가격에 담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이 10%, 15% 하락하면요,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레버리지 풀로 땡겨서 무리한 투자를 했거나 중소형 성장주 잘못 투자하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당장의 하락은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시간을 모두 가진 젊은 분들은 월배당 ETF보다는 주식형 ETF 투자하는 것이 낫습니다. 30대 직장인과 60대 은퇴자의 투자 목적 다릅니다. 당연히 투자 방법도 달라야겠죠. 누구에게나 좋은 ETF, 나쁜 ETF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식형 ETF와 커버드콜 전략 기반의 월배당 ETF도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인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월배당이냐 성장이냐 정답이 없는 문제인데요. 오늘 영상이 나름의 해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